JBS 공감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석근의 명사초대석 시간입니다. 사회의 각계각층에 존경받는 명사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의 성공 철학을 토크로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현재 JBS 공감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으십니까? 장석근의 명사초대석, 오늘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계시는 아주 훌륭한 분을 만났는데요. 바로 좋은 친구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 계시는 김정인 원장님을 스튜디오가 아닌 현장에 나와서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영광이고요. 이곳에 오니까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말 그대로 좋은 친구를 만난 듯한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한테 소개 및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을 운영하고 또 장애인 아들을 키우는 김정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고요. 제가 좋은 친구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봐요.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글자 그대로 이제 장애인들을 낮 동안 이제 보호라기보단 돌보는 곳인데요. 예. 이제 저희는 그 성인기 고등부 과정을 마치고 예. 그 성인기에 발달장애인들을 주로 돌보는 시설이고요. 예전에는 장애 아이를 낳으면 부모님들이 숨겼죠. 가정에 숨기고 이웃에 말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부모님들이 어떠냐면 가능하면 내 힘이 닿는 데까지 아이를 내가 돌보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시설에 보내거나, 우리가 시설이라고 하면 저 산속에 물 맑고 공기 좋은 곳, 그런데 보통 장애인 시설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혐오 시설이라고 해서 지역사회 안에는 잘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근데 요즘 부모님들은 이제 같이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안에서 낮 동안만 여기 와서 생활하고 밤에는 가족과 같이 살고 이제 그런 지원을 하는 곳입니다. 사실 발달장애 아동이라는 곳이요. 네. 글쎄 어느 정도의 범위가 발달장애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사실 우리가 뭐랄까 이런 요양원이다, 이런 발달장애 시설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 그 산속에 공기 좋은 곳에 네. 휴양림처럼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도심 서울 시내 도심 한복판에 네. 이런 센터가 있을 거라고는 저는 사실 처음 알았는데, 네. 발달장애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네. 이제 우리나라의 장애로 분류하는 게 15가지나 됩니다. 15가지인데 이제 15가지를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누고, 이 정신적 장애 속에 발달장애와 정신장애인으로 나눠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정신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정신적 장애에 속하고, 발달장애는 지적장애하고 자폐성 장애를 합해서 발달장애라고 분류를 하는데요. 지적장애는 글자 그대로 지적 능력에 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고, 오히려 자폐성 장애는 이렇게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드라마 이런 데서 마라톤의 주인공도 그렇죠. 자폐성 장애고, 이제 그분들은 상호작용이나 그런 의사소통 같은 게 안 되죠. 그리고 상동행동이라고 해서 반복되는 그런 행동을 막 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자폐성 장애인데, 그 두 가지를 합해서 발달장애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선천적으로 이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에 국한 것인가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교통사고라든지 다른 질병에 의해서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이런 시설에 올 수 있나요? 네, 지적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거나 그러면 지적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저희도 이용자분 중에 8살 때
그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서 지적 능력이 굉장히 낮아져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나지 아니했어도 네. 중간에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이런 사람들도 여기 와서 네. 치료도 받고 많은 사람들하고 교류도 하고 교감도 나눌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뭐 저희가 치료까지는 아니고요. 네. 낮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낮 시간을 좀 보람되게 보내도록 그래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좀 많이 작용을 하죠. 네, 이제 그 마치 학교처럼, 그러니까 저희 시설에 오시는 분들은 아주 장애가 좀 심각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고등부 과정, 우리나라 그 특수교육 과정이 고등부까지만 있어요. 그 고등부 과정을 마치고 나면 일반 비장애인들은 뭐 진학도 하고 대부분 네. 진학을 하죠. 또 취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그런 취업 훈련 같은 것도 안 되는 그렇게 중증의 이제 장애가 심한 분들이고 사실은 부모님들이 24시간 옆에 붙어 있어야 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어서 근데 그분들이 낮 동안 여기 하루 종일 계셔야 하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합니다. 일단은 이제 건강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건강을 좀 도와주기도 하고 취미 활동도 돕고 또 지적장애를 가진 분들이 이제 학습 능력이 떨어져서 그 학교에서 12년이나 교육을 받았지만 여전히 뭐 자기 한글을 못 읽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초학습을 저희가 지도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이분들이 그 사회 안에서 정말 비장애인들처럼 살려면 여러 가지 뭐 문화시설도 이용하고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원도 합니다. 공연도 보게 하고 볼링장도 데려가고 식당을 이용하는 훈련도 시키고 식당 훈련을 왜 시키냐면 이분들이 기다리는 걸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낮 활동을 충분히 좀 인간다운 좀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까지가 저희 역할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많으신 분들을 케어를 하려면 경비가 들잖아요. 네. 이게 사비로 하는 건지 아니면 국가의 지원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독지가들의 어떤 후원금이 있거나 이렇게 돈이 들 텐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그 서울시 지원을 받습니다. 아. 이제 저희가 그 인가 시설이 되면 시가 요구하는 시설 환경과 그 다음에 시가 지정하는 사회복지사들을 채용하고 하면 이제 저희 시가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프로그램비도 지원하는데 이제 거기에 부모님들이 조금 이용료를 내시고 그 다음에 또 후원자분들도 후원도 좀 하시고. 아까 여기 보니까 뭐 장애를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봉사활동을 하거나 여기 종사하시는 네. 여러 가지 뭐랄까요 뭐 저희 직원들이 있으신 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그분들도 그러면 다 시에서 보조를 네, 받거나 사회복지사들은 이제 인건비를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구청에서 사회복무 요원도 파견해 주시고 또 공공근로 인력이라고 해서 구에서 지원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이제 식사 준비도 좀 해주시고. 제가 궁금한 게 네. 발달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그러니까 정신 지체가 있다고 해서 네. 이 사람들이 보거나 느끼는 감정이 네. 일반인들하고 크게 다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느끼는 감정은 또 일반인하고 똑같을 수 있을까요? 감정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감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감격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비슷한데 이분들이 떨어지는 거라고 하면 그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히 대응하고 또는 그 요즘 사람들로 따지면 이익을 따지고 비장애인들은 보통 가장 많이 저는 그걸 따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게 나한테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 아닌가 그거를 많이 따지죠.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때묻지 않고 뭐 사회성은 떨어지나 오히려 네. 정신은 더 굉장히 맑으신 분이라고 해도 표현이 가능하겠군요. 네, 제가 이 일을 이제 왜 했는지를 얘기하기 전에 해보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내 아이 하나 보는 것도 힘든데
장애 아이를 여러 명 돌보면 얼마나 무거울까, 얼마나 바위에 짓눌린 것 같을까 그렇겠네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같이 이제 지내면서 제 생각에 아마 제가 밖에서 다른 일을 했을 때 이만큼 웃고 지낼 수 있을까? 오히려 더 그렇게. 굉장히 많이 웃게 합니다. 물론. 사실 이런 일을 하시려면 뭐랄까 전공이 뭐 사회복지를 한다든지 내지는 네. 이런 관련된 일을 하실 텐데 원래 전공이 이런 일을 하셨던 거예요? 공부를 어떻게? 아닙니다. 제가 20년 정도 이제 은행에 근무를 했어요. 주로 이제 밑계 은행이었는데 그때 당시 굉장히 근무 조건이 좋은. 이제 그랬는데 저희 아이를 낳고 장애 아이를 낳고 11개월 때 이제 아이가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얘랑 같이 살려면 도대체 뭘 해야 되나. 저희 아이가 올해 3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29년 전에는 정말 정보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뭐 인터넷 같은 것도 그렇죠. 없었고. 네, 그래서 얘랑 같이 평생을 살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것저것 알아봤더니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특수학교니까 저희 아이가 12년을 계속 특수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혼자 다니지도 못하기 때문에 학교에 데려다주고 기다렸다 아이를 데려오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데려다주고 저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아이 끝나는 시간에 가서 또 아이를 데리고 집에 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를 공부했는데 그때는 뭐 제가 시설을 운영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요. 그냥 정말 아이랑 같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어야겠다.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뭐랄까 그런 사연 때문에 가슴도 많이 아프셨겠고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네. 불편도 있으셨을 텐데 장애 발달 장애를 가진 부모로서 네.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뭐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그럴 것이고 네. 지원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다양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네. 어떻게 다양한 혜택도 줄 수 없었을 텐데 부모로서 가장 어려운 점 또 뭐랄까요 그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는 아마 그 장애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맨 처음에는 그걸 이제 본인 스스로 못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남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거죠. 저도 한 10년 정도 친구들한테도 얘기 못했어요. 친구들한테도 내가 장애 아이를 낳았다 이런 말을 못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 아이가 어릴 때는 뭐가 힘들었냐면 도대체 이 아이한테 뭘 해줘야 되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정보를 알려주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적합한 치료는 뭘 해야 되는지 병원도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고 막 그런 아이에게 적합한 치료 서비스를 해주는 거, 또 사회복지 서비스를 찾아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도 적었고 또 그때 당시에는 서비스의 양도 적었겠죠. 30년 전이니까 그래서 힘들었고 또 아이를 키우면서는 이제 이 장애인 부모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갑자기 뭐 상을 당하거나 입원을 하거나 또 친구가 불시에 찾아오거나 그랬을 때 외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를 혼자 집에 두지 그렇죠. 못하니까. 그럴 때 이제 도무지 자기 시간을 못 갖고 뭐 꼭 내가 외출을 해야 되면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서 그렇게 도와줄 일손이 없는 거 그런 게 참 힘들었고 그거는 뭐 아이가 30살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방에 결혼식 가야 됐었는데 친구 불러서 친구가 하루 종일 아이를 봐주고 그래서 제가 다녀온 적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게 힘들었고 지금은 저희 아이가 30살인데 또 지금 힘든 건 뭐가 힘드냐면요. 이제 저희가 곧 노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고 없을 때 우리 부부가 다 죽고 없을 때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준비를 내가 해야 하는데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하고 근데 이게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니까 민간인이 위탁받아서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국가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국가가 대신 책임져주고 이럴 수는 없나요?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복지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물론 제가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 뭐 정부에서 아이를 길거리에서
길거리에 버려두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어디 시설 찾아서 네. 보내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현재 그 시설들이 모자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복지 패러다임 변화로 탈시설 해야 된다, 시설을 없애야 된다라고 막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시설이 필요한 사람들은 또 시설을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내 아이가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왜 하냐면 얘들이 판단 능력도 모자란데 그 부모는 거의 이제 신처럼 의지하거든요. 얘들은 모든 걸 부모가 도와주고 하니까. 근데 어느 날 부모랑 같이 살다가 갑자기 부모가 사라졌을 때 사실은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죽음의 의미도 몰라요. 그러면 걔가 부모가 사라졌는데 자기를 느닷없이 나라에서 어디 저쪽 가족과도 동떨어진 그렇죠. 그런 시설에 갖다 맡긴다? 그러면 그 아이한테 그게 얼마나 충격일까. 이제 그런 생각들 때문에 준비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25,000불 나라니까 4만 불 정도 되면은 아마 네. 부모님이 똑같이 케어했던 그거를 옮겨서 정비해서 할 날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시설을 이용하려면 네.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서울시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정해진 사람만 올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와서도 여기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하기를 권장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장애인으로 발달 장애인으로 그러니까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 그 두 장애로 등록인 된 장애인으로 이제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시설도 모자라요. 이런 시설도 많이 이제 왜 모자라냐면 예를 들면 학교 아파트 단지가 새로 생겨서 아이들이 그 동네에 많으면 학교가 부족하면 국가에서 학교를 새로 그렇죠. 세우잖아요. 초등학교를.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가 장애인 특히 이제 발달 장애인 쪽은 그렇게까지 배려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시설에도 대기자분들이 참 많아요. 이제 되게 가슴도 아프고. 그럼 인원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네요?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왜 그러냐면은요, 서울시에서 이제 인원이 늘어나면 도와주는 사회복지사도 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정 때문에. 네, 그런데 그 인력 지원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서울시가 돈이 없어서라고 빨리 생각합니다. 네, 4만 불 시대를 네, 그래서 인력은 똑같이 지원하는데 저희가 만약 그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을 받으면 결국은 지원하는 서비스의 수준이 또 낮아지고 직원들이 힘들어서 못 견디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인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돌발 상황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시도 눈을 못 뗄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뭐 자원봉사 하시는 분도 있고 봉사활동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이용자분들 중에는 액체를 보면 무조건 쏟아요. 액체를 보면. 그리고 이제 심지어 냉장고에 무슨 액체가 있는지를 파악해 둡니다. 그래서 잠깐 눈을 떼면 냉장고 문을 열고 액체를 해서 바닥에 다 쏟고 그런 분도 있고, 또 이제 조금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기 기분이 안 좋으면 이제 옆에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좀 폭력을 행사하는 분들도 있고. 정말 그야말로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겠군요. 네. 지금 연말이어서 많은 분들이 사랑을 베풀고 네. 또 후원할 곳을 찾을 때도 있는데 민간인들이나 개인들이 와서 후원할 수도 있습니까? 물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저희 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주택가에 있고 좀 작잖아요. 후원을 하시는 분들이 다 물론 좋은 마음으로 하십니다. 누군가를 내가 돕겠다. 그런데 기업 같은 경우는 더욱더 사실은 후원하는 게 이제 홍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홍보가 많이 되는 곳에 후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개인이든 단체든 기업이든 자신이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준 것이 이렇게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곳?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랄까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래 우리 자막으로 이곳 주소와 전화번호 또는 계좌번호가 나가고 있으니까 익명의 독지가들이 후원하실 분들은 아래 이렇게 흐르는 자막을
이용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네. 개인은 다 생활은 다 저버리고 여기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뭐 정부나 또는 기관, 네. 단체, 개인한테 바라는 점, 뭐 개선될 수 있는 점 이런 네.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간보호시설은 그야말로 장애가 심한 분들이 오시는 곳인 거예요. 직업훈련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지원이 아직 이제 적은 것, 제도적으로 그런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사람을 다루는 이런 요양소랄까 이런 보호센터에서도 등급을 매겨서 돈에 대한 차별을 두는군요.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더 좋은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네. 다 같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더불어 산다는 의미. 많은 분들이 따뜻한 손길로 후원을 들어올 거라고 믿고요. 저희 JBS 공감방송에서도 뭐 방송으로나마 이렇게 다음에 어떤 네. 기회가 되면 네. 또 다른 모습으로 저희도 또 후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뭐 못다한 이야기랄까요? 뭐 네. 바라는 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고 하실 얘기도 많겠지만 네. 못다한 얘기 간단하게 또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제 제가 저희 아들을 데리고 가끔 외출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안쓰러운 시선으로도 보시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이제 불편해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로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 아이들도 우리들과 똑같이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같이 살아가야 될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사람에 대한 예의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신경 써 주셨으면 부모로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가수 인순이님하고도 이렇게 네. 친분이 있어서 어떠한 그 행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행사일까요? 네, 이제 저희가 지금 이 공간 이전에는 상가 건물을 제가 한층 빌려가지고 시설을 시작했거든요. 거기는 굉장히 좁기도 하고 또 문제는 한 2년 지나니까 그 주인분께서 네. 이제 장애인들이 들락거리니까 모양새가 안 좋다고 그렇죠. 나가라고 예. 막 그러셨어요. 근데 정말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적합한 곳은 주인들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시설을 뭘로 쓸 거냐. 그래서 장애인들이 낮 동안 이용하겠습니다. 정말 10분이면 10분 다 거절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인순이는 초등학교 동창이거든요. 저 친구와 그러시군요. 마찬가지로. 예. 근데 가끔 이제 전화를 서로 했어요. 예. 그 친구 이제 굉장히 바쁘지만 그래서 넌 거기 시설을 시작했다는데 잘하고 있느냐 이렇게 그 친구가 묻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데 좁은데 이사를 가라고 해. 뭐 그거 말고는 저는 정말 그 친구한테 도움을 바라서 한 얘기는 아니고 제가 그때 그게 고민이 돼서 이제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공연을 한번 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을 해준다고 해서 그냥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친구는 정말 그냥 국밥 한 그릇 먹고 와서 노래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그 수익금을 시작해서 근데 저는 그 친구가 한 번만 도와주고 말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올해까지 7년째 해줬어요. 그러면 최근에 또 어떠한 공연이라든지 행사가 잡혀 있나요? 올해 했어요. 6월에. 했군요. 6월에 네, 올해 했군요. 6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 사진을 저희가 좀 보내드리고 예, 싶은데. 이따 우리가 방송 말미에 그런 네. 관련된 사진을 또 첨부하도록 하겠고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떠한 바라는 거 없이 정말 국밥 한 그릇 먹고 사실 제가 인순이 씨를 다른 데에서도 많이 만나뵀지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돈이 많이 드는 초빙을 하면 돈이 많이 드는 가수 중에 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네. 뭐 동참을 떠나서 이렇게 좋은 일에 선뜻해 주신다니까 정말 고마우신 분 같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이렇게 백영주, 뭐 인순이 또 이렇게
김정인 많은 분, 이 세 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있겠지만 더더욱 네. 우정이 돈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의 도움 덕분에 저희가 그 상가 그 새빵살이를 벗어나서 지금 뭐 여기도 여전히 새빵살이긴 하지만 뭐랄까요, 그 지하 방 한 칸 살다가 독채 전세 오는 정도 그렇게 이제 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는 늘 너무 감사한데 이제 감사하다는 인사도 잘 못하고 그 친구도 너무 바쁘고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 네. 충분히 그리고 아마 인순이 백영주 완전 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많은 분들이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베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랄까요, 돈으로도 현물로도 물건으로도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곳에 직접 와서 일손을 도와주는 것도 네. 좋고 청소를 해주는 것도 좋고, 제가 일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장애 발달 장애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밥퍼주는 사람이 손목이 아파가지고 힘센 남자들이 가서 밥퍼주는 것만 해도 네.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 시설을 둘러보고 여기서 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도움의 손길이 더더욱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랄까, 앞으로 원장님이 건강하셔야 여기 네.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니까 네. 건강을 더 잘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아까 여기서 그 장애인들하고 봉사활동 하시는 분 중에 백영주 씨라고 네. 제가 일전에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셨는데 그분도 여기서 아까 봉사활동을 하시는 네. 걸 보고 네. 놀랐어요. 정말 그분이 천사가 아닐까 싶은데 백영주 씨하고도 굉장히 좀 친분이 있으신가 봅니다. 네. 어떤 친분이 있으세요, 백영주 씨하고? 네, 그 친구는 횟수를 계산을 못 하겠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어찌 보면 형제보다 가까운 친구? 남자들이 말하는 거시기 친구가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기쁜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나 도움이 필요할 때나 이제 언제든지 달려와서 도움을 주는 친구고요. 저희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이사를 했는데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럴 때도 달려와서 해주고 뭐든 도와주는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제가 그분하고 방송 진행하면서 네. 당신은 천사요 했는데 네. 그 말이 정말 이렇게 현실성에 와닿는 그런 네. 행동을 하고 계시군요. 네. 어쨌든 두 분의 우정도 잘 이어나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이렇게 저희가 직접 와서 현장에서 이렇게 촬영하게 돼서 저희도 또 영광이고 네. 더더욱 앞으로 이곳이 발전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는 따뜻한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좋은 친구 주간보 사회복지사 김주영입니다. 주간보는 성인 지적장애인 분들이 낮 동안 이용하시는 곳인데요. 이곳에 오셔서 취미 활동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일상생활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주간보를 통해서 보호자분들이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더 줄어드시고 또한 여기에 오심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주간보는 지적 성인 장애인들에게 매우 필요한 곳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장애인 주간보에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더욱더 후원과 자원봉사도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이 더욱더 지역사회 속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될까요? 빨간색, 잠바 입고 당장 가요. 집에 가서 엄마도 안 계신데 얼른 가요. 감사해요.